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주차 중 충격 감지 녹화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고비의 TV입니다. 제가 원래 어제 목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계속 누워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무서운 이야기도 전달을 못 해드린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운전 중에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. 제 일본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. 옛날에 오사카 가서 만났던 일본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일본에서 경찰관이에요. 그래서 본인이 이 경찰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 게 있거든요.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찰관으로 재직한 지 한 2, 3년 차쯤 됐을 때 겪은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데, 일본 경찰관들도 뭐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도시경찰이든 시골경찰이든 다 자기 구역을 이렇게 순찰을 돌 거 아니에요? 걔도 그날 순찰을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. 늦은 밤이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대요. 그래서 그 순찰 도는 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 눈이 많이 오다가 그 전날인가 이제 막 눈이 그쳤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이렇게 제설도 되어 있고 막 그랬는데, 그날 걔가 순찰을 돌던 구역 중에 한 곳이 시내에서 산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산이 차가 못 다니도록 이렇게 구간 통제가 되어 있었대요.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공터같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. 거기가 원래 여름에 눈이 안 쌓였을 때는, 그 입산 통제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뭐 화물 기사들이 잠깐 차를 대놓고 거기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수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씻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뭐 그런 주차장인데, 그때는 산을 입산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다니는 차들도요. 왜냐면 밤에 제설이 안 돼 있으니까. 그래서 그 주차장에도 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. 어차피 거기 다니지도 못하는데 왜 순찰하면서 그 주차장에 갔냐.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안 닿을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비행이나 뭐 약물, 범죄 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곳까지 이렇게 순찰을 하는 게 걔네 매뉴얼인가 봐요. 그래서 그 눈이 막 내리고 난 다음날 텅텅 비어있는 그 공터 주차장으로 걔가 순찰을 나갔는데 거기에 차가 안 돼 있더랍니다. 근데 차가 어떤 차였냐면은 우리나라의 뭐 레이나 이런 경차처럼 일본도 박스카 경차가 많잖아요. 근데 거기에 눈이 잔뜩 쌓여있는 박스카가 한 대 서 있더랍니다. 거의 뭐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눈이 거의 한 15에서 20cm 뭐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차 위에. 그게 만약에 이제 막 들어온 차면 이렇게 바퀴 자국도 있고 해야 되는데 뭐 차가 들어오고 나간 자국도 없이 다 눈만 소복히 쌓여 있으니까, 아 저거 방치 차량이거나 아니면은 누가 차를 대놓고 뭐 볼일 보러 간지 꽤 오래된 차량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같이 순찰 돌던 동료랑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차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갔대요. 차 한번 살피려고. 뭐 안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뭐 약간 그런 마음이었겠죠. 그래서 그 동료가 운전석 쪽 이렇게 눈을 살짝 치우는데 운전석에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래요. 그래서 뒷좌석 창문 쪽을 이렇게 눈을 살짝 치워서 보니까 야 저기 사람 있다 이러더래요. 그리고 그 순간 경찰관들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로 무전이 오더래요. 신고가 들어왔대요. 무슨 신고였냐면은 자살 의심 신고인데 한 남자가 자살을 암시하고 집을 나간 뒤로 돌아오질 않았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대요. 그러면서 뭐 남성의 대략적인 나이와 뭐 이런 인상착의를 무전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뭐 차를 끌고 나갔다. 근데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차종이랑 그 안에 들어있는 남자의 인상착의랑
동일하다고 판단이 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왜냐면 또 그 당시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 발밑으로 타고 남은 연탄재 같은 게 보였대요. 그래서 이제 그 무전을 감청하는 본서에서 형사들도 파견을 보내고 앰뷸런스도 불렀나 봐요. 그 구급차 같은 것도.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그 앰뷸런스 소리가 들릴 때 얘가 그 창문을 깼나 봐요. 깨가지고 그 사람 꺼내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을 확인을 했는데 이미 숨을 거둔 것 같더랍니다.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이었대요. 그 이미 연탄재 같은 걸로 까매져가지고 날씨도 추우니까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시신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떠더래요. 시겁했는데 그 시신이 눈을 뜨더니 눈동자를 돌려가지고 친구를 바라보더래요. 얘는 그 순간 약간 그러니까 살 수도 있는 사람 아닐까 싶어서 막 이렇게 심장 마사지를 했대요. 그 시신을. 그래갖고 그 동료가 그 무전 받고 있던 동료가 야 너 뭐해?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형사 그리고 앰뷸런스까지 다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평소에 좀 알고 지내고 얼굴 지내고 인사하고 지내던 형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사분이랑 이제 다른 분들 나오셔가지고 시신을 인계를 했나 봐요.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하고 시신을 인계했는데 나중에 그 시신을 다 처리할 무렵에 그 본청에서 나온 평소 친하던 형사가 친구한테 오더래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, 너 아까 전에 시신 왜 그렇게 막 심장을 막 문지르고 있었냐고. 그래서 친구가 자기가 봐도 이미 죽은 사람인데 막 그게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고 놀림감이 될 것 같아서 얘도 바로 말은 못하고 어버버 하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그 형사분께서 야 이미 사후경직이 오고 죽은 지 꽤 된 시신인데 이거 사인 분석하려면은 그 시신 그런 식으로 건들면 안 된다. 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. 뭐 이렇게 조언을 하더래요.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봤대요. 그 시신이 눈을 뜨고 단순히 눈을 뜬 게 아니라 눈동자를 돌려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.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듯이.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고 인계해서 보낼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데 그 시신이 눈을 감고 있더랍니다. 얘가 그때 이후로 지금도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고 하고 있는데 뭐 눈 오는 겨울만 되면 그리고 그 산 밑에 있던 주차장 근처로 해가지고 순찰을 나가고 할 때면은 항상 그때 생각이 나서 막 너무 오싹오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그 자살한 채로 발견된 시신 있잖아요. 그 시신이 사실 무슨 난 죽으러 갑니다. 나 죽을 거야. 이런 식으로 자살함시라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신고했던 유족들이 아빠가 나간 뒤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뭔가 집에서 계속 발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던 와중에 그 아빠가 원래 그 추운 날 뭐 나갈 때 소지품 같은 거 막 이렇게 챙겨서 나가고 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챙겨 나간 게 없더래요. 그래가지고 아빠 그 소지품 같은 거를 뒤지다 보니까는 막 죽고 싶다, 막 힘들다 이런 식으로 써진 뭐 메모장 같은 거에 일기?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. 그래서 경찰서에는 아빠가 뭔가 자살하러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고 신고가 들어갔던 거고 그거를 이제 제 친구가 주차장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. 제가 옛날에 자취했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보다 자취 구력이 길거든요. 25살 때 집을 나왔고 지금 제가 35살 아직도 혼자 살고 있으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자취를 했는데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 때 일이에요. 그 당시에는 제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. 그때는 뭐 월 수입이 많지도 않았고 이렇게 막 집에다가 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작은 원룸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살던 원룸이 3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층 원룸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 침대랑 뭐 옷장이랑 아주 기본적인 가구들만 있고 제 발 뻗고 누우면은 그냥 저 혼자 잘 수 있는 정도, 딱 발만 뻗고 잘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원룸이었는데 뭐 혼자 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. 또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층간소음도 없고.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가 꼭대기다 보니까 약간
정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닌데 약간 베란다? 아니면 발코니 비슷한 공간이 있었어요. 그게 원래는 집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 뭐 집주인이 개조를 한 건지 뭔지 이 베란다 밖으로 뭔가 지붕 비슷하게 껍데기가 씌워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비 와도 바람 불어도 좀 막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그래 뭐 이 정도면은 짐도 놓고 빨래도 말리고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을 들어가게 된 건데 어느 날이었어요.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지 한 3년 차쯤 됐을 텐데 제가 그날은 일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뭐 과자 먹으면서 영화 보고 쉬고 있었거든요. 밤이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. 밤중에. 그래서 뭐야 누구지? 하면서 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. 왜냐면 제가 뭐 배달 음식 먹겠다고 배달시킨 것도 없었고 뭐 거기 제가 자취하던 곳이 영 외딴 곳이라서 뭐 고향 친구들처럼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동네 친구들도 없었단 말이에요.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? 그리고 제가 그걸 또 바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요즘 지어지는 신축 건물들이나 아니면 조금 연식이 짧은 건물들은 밖에서 벨 누르면 인터폰으로 바깥에 누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. 근데 그 원룸 건물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 벽에 완전 색깔 다 바랜 그 전화기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. 그걸로 척척해서 누구세요? 하고 밖에 목소리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가지고 밖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. 그래서 누구지? 하고 그 전화기를 집으로 가는데 그때 문 밖에서 누가 쿵쿵쿵 계십니까? 하고 다시 한번 부르는 거예요. 누구지? 뭐가 급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 문을 또 노크까지 하나 싶어가지고 네 잠시만요 이러면서 현관으로 나갔어요. 그래서 이윽고 문을 열었죠. 그랬더니 문 밖에 경찰관 두 분이랑 웬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애 둘이 이렇게 뒤에 쭈뼛쭈뼛 서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경찰관 분께서 하시는 말이 자살 의심 신고가 있어서 찾아왔대요. 밤늦게 죄송하다고. 근데 뭐 별일 없으신 거죠? 괜찮으신 거죠?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, 자살은 무슨 자살이냐고 짜증이 나가지고 누구보다 살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 뭐 옆집이랑 신고 혼동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이 집 베란다 보고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보시라고 지금 뭐 아무도 없다고, 저밖에 없다고, 자살은 무슨 자살이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문 너머로 이렇게 막 살펴보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거 맞으시죠? 별일 없으신 거 맞죠? 이러더니 네 늦은 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. 뭐야? 이러고 문을 닫고 잠깐 현관에 서 있었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 건물이 3층짜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이렇게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다다 와다다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그 고등학생 애들로 보이는 애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들었거든요. 뭐라 그랬냐면은 분명히 베란다에서 봤다니깐요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. 제가 아까 초인종 눌렸을 때 짜증난다고 했잖아요.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뭐 초인종이야 언제든지 뭐 눌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거에 뭐 쎄하다고 했는지. 제가 그 원룸에 살고 있는 3년의 기간 동안 자살 의심 신고로 저희 집에 경찰이 찾아온 게 벌써 4번째거든요. 그런데 저희 집 베란다 쪽에서 무슨 자살을 시도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날 베란다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막 빨래를 걸어 놓은 적도 없어요. 밖에 그림자 같은 게 생길 일도 없는데 누가 뭘 보고 신고를 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고, 또 사람들이 봤다는 방향에서 우리 건물을 올려다봤을 때 그 베란다가 보이는 호수는 우리 집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분명히 호수를 혼동했을 리도 없고, 그날 경찰관 분들이랑 그 고딩으로 보이는 애들 둘이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. 항상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관 분들만 출동을 했는데 이렇게 목격자 아니면 뭐 신고자로 보이는 애들이 같이 온 거는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쟤네들이 뭘 봤는지 좀 제대로 물어볼 거라는 그런 후회가 좀 남더라고요. 지나고 보니까. 지금은 물론 그 집에서 나와서 이사한 지 꽤 오래됐는데
그때 첫 자취했을 때 생각하면은 그때 기억이 문득문득 나고, 혹시 그때 살던 집에서 무슨 사고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또 들더라고요. 원래 제가 지금 한 3가지, 4가지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이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집 근처 도착을 했거든요. 제가 남은 이야기는 다음번 라이브에서 또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고, 이렇게 차로 제가 오가는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차에 카메라 설치해놓고 이렇게 한번 현장감 있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코비TV였고요.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